자,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역사적 미스터리 하나 제대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미술관 가서 예술 작품을 볼 때요, 화가의 화려한 붓터치나 색감, 혹은 그 그림을 혼자서 뚝딱 완성해낸 천재 화가 한 명에게만 쏙 빠져들곤 하잖아요. 근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기록물은 그런 흔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건 단순하게 그림 참 잘 그렸네 하고 넘어갈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예술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캔버스 위에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과 인맥이 아주 정교하게 얽혀 있는 그야말로 거대한 역사적 관계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단 한 점의 그림 속에 무려 21명의 각기 다른 역사적 인물들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캔버스 하나에는 그 그림을 그린 화가 딱 한 사람의 세계관만 담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21명이라니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 이 해설을 쭉 따라오시다 보면 이 말도 안 돼 보이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물론이고요. 그 이면에 꽁꽁 숨겨져 있던 정말 놀라운 역사적 진실을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신비로운 풍경, 바로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입니다. 이 작품이 뿜어내는 아우라가 진짜 압도적이거든요. 예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백 한 번 전시가 됐을 때 사람들이 이걸 보려고 진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줄을 섰었다고 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눈으로 보기에만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표구 방식 자체도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형태랑은 완전히 다르게 굉장히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조선 전기에 그려진 그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예술적 완성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게다가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퀄리티로 지금까지 훼손 없이 살아남아 있다는 거, 사실 이거 자체가 거의 기적이나 다름없는 일이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유물이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 건지 시간을 훅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무려 조선 전기, 정확히 세종 29년입니다. 와, 상상이 가시나요? 그 수백 년이라는 험난하고 굴곡진 역사의 풍파를 다 견뎌내고 우리 눈앞에 이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는 건데요. 이건 이 작품이 가진 역사적 무게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그대로 증명해주는 겁니다. 세종시대, 그러니까 조선의 문화와 학문이 그야말로 팡팡 터지면서 가장 찬란하게 꽃피우던 그 절대적인 절정의 시기에 탄생한 지식인들의 아주 묵직한 기록물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작품을 도대체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몽유도원도를 그저 수묵으로 기가 막히게 잘 그려진 아름다운 산수화, 딱 이렇게만 봤어요. 말하자는 빙산의 일각만 본 거죠. 하지만 시야를 넓혀서 깊은 역사적 관점으로 쑥 들어가 보면요, 이 작품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조선전기 지식인들의 살아있는 관계망 그 자체입니다. 그냥 벽에 걸어두고 감상하는 미술품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 정치, 사상을 아주 촘촘하고 팽팽하게 엮어낸 거대한 지식인들의 그물망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이 거대한 그물망이 하나의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세 가지 예술 형식이 진짜 완벽하게 하나로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회화, 시, 그리고 산문, 이렇게 세 가지요. 안평대군이 무릉도원을 여행하고 왔다는 그 환상적인 꿈, 그 중심 사건 딱 하나를 두고 안견이 기가 막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바로 옆에 당대 최고 문장가들이 앞다투어 시를 써서 덧붙여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그 의미를 조목조목 풀어내는 산문까지 이어집니다. 한 장의 거대한 캔버스 위에서 그 시대 최고의 예술과 문학이 입체적으로 확 교차하는 진짜 경이로운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진짜 중요한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21입니다. 이 거대한 기록물 위에는 화가 안견, 딱 한 사람만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무려 21명, 조선 전기 당대를 주름잡던 네로라 하는 지식인 21명이 이 단 하나의 작품에 직접 자신들의 흔적을 남겼다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림 참 좋네요 하고 방명록 남긴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엄청난 규모의 지적인 참여가 일어난 겁니다. 이 21명의 인물들이 남긴 흔적을 보면요, 안평대군의 기록과 나란히 각자의 아주 깊고 진지한 사유가 담긴 찬시와 찬문을 남겼습니다. 그냥 감상평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식견과 철학을 불끝에 꽉꽉 눌러 담아서 이 화폭 위에 직접 새겨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작품은 안평대군이라는 개인의 신비로운 꿈을 그려낸 환상적인 그림이면서 동시에
이 그림을 매개체로 쫙 모여든 지식인들의 사상적 연대와 끈끈한 교류를 생생하게 증명하는 집단 기록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던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집단 기록의 의미에 대해서 현대 역사학자인 김일선 박사님이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기가 막힌 비유를 하셨어요. 마치 3.1운동 때의 독립선언서 같아요. 당대 지식인들의 집단 지성이 담긴 결과물 아닐까요? 와, 정말 찰떡 같은 표현이죠. 몽유도원도가 단순한 개인 소장용 미술품이 아니라 당대 지식인들의 사상이 하나로 뭉친 결정체라는 걸 너무 잘 보여줍니다. 솔직히 집단지성이라는 말, 우리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얘기할 때나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수백 년 전 조선시대 예술작품에 이 키워드가 이렇게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다니 알면 알수록 정말 놀랍습니다. 박사님의 이 탁월한 비유를 여러분 머릿속에 좀 더 선명하게 그려드릴게요. 1919년 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 33인의 서명이 쫙 담기면서 그 시대에 억눌렸던 정신과 의지를 폭발적으로 대변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15세기에 몽유도원도에는 조선 전기 지식인 21명의 글씨와 사상이 하나로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집단적 표상이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좀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굵직한 역사적 문건을 나란히 딱 놓고 비교해보니까 어떠세요? 진짜 손에 잡힐 듯이 생생하게 확 와닿지 않으시나요? 사실상 예술의 탈을 쓴 거대한 사상 선언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 집단 지성이라는 엄청난 개념을 두고 현대 역사학자들은 대체 뭘 파헤치고 있을까요? 장도연 교수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진짜 타겟은 단순합니다. 그림 속에 묘사된 저 신비로운 무릉도원, 즉 안평대군의 낭만적인 이상향을 보고 아 멋지다 하고 감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길 훌쩍 넘어섭니다. 그들이 현미경 들이대고 파고드는 핵심은 바로 그 그림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이 21명의 학자들이 서로 정치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당대의 그 거대한 권력과 사상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는지 그 눈에 안 보이는 지형도를 낱낱이 그려내는 것. 그게 바로 역사학자들이 이 작품에 매달리는 진짜 이유이자 목표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캔버스 여백에 적혀있는 붓글씨만 달랑 읽는다고 해서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망이 짠! 하고 마법처럼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때부터 마치 셜록 홈즈 같은 치밀한 탐정으로 변신합니다. 그림 안에만 갇혀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외부의 단서들을 미친 듯이 찾아 나서는 거죠. 조선 왕조실록처럼 그 엄청난 분량의 역사적 사료들을 다 끌어와서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며 교차 검증을 하는 겁니다. 정말 고된 작업이죠. 그림 밖에 거대한 역사적 팩트들을 끄집어와서 이 인물들 사이에 얽히고 설친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끼워 맞추는 짜릿한 지적 게임을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하고 복잡한 퍼즐을 풀기 위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치명적인 마스터키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신숙주가 남긴 문집, 보한제 집입니다. 특히 이 문집 안에 아주 소중하게 수록된 화귀,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담은 부분이 진짜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연구자들은 도대체 이 21명의 엘리트들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며 붓을 들었는지 그 당시의 상황을 3D 다큐멘터리처럼 입체적으로 복원해내기 위해서 바로 이 화기라는 텍스트를 절실하게 쫓고 있습니다. 몽유도원도를 단순한 평면 그림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역사 현장으로 바꿔줄 유일한 열쇠니까요. 여러분, 이 숨막히는 역사적 추적이 그냥 수십 년 전 과거에 멈춰있는 옛날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학계에서는 아주 치열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현대 학자들은 서울대 규장각 수장고에 고이 보관된 그 귀한 명인본을 직접 뒤져가면서 화기의 원문을 하나하나 발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현대적인 포맷, 즉 PDF로 싹 다 변환해서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생각해보세요. 수백 년 전 조선의 21명 지식인들이 촘촘하게 짜놓은 그 거대한 네트워크를 파헤치기 위해서 21세기를 사는 현대의 지식인들이 또 다른 지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와, 이 과정 자체가 진짜 한편의 영화 같고 매력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오늘 준비한 해설을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잠자던 지적 호기심을 확 깨워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했듯이 몽유도원도는 어느 천재화가 한 명이 방구석에서 뚝딱 그려낸 산수화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21명의 천재적인 지식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엮어낸 거대한 집단 지성의 기록이었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혹은 미술관에서 그저 쓱 보고 지나쳤던 그 수많은 위대한 걸작들. 과연 그 텅 빈 여백과 보이지 않는 뒷면에는 또 어떤 거대하고 은밀한 관계망, 그리고 어떤 소름 돋는 역사의 비밀들이 숨죽여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예술과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한층 더 날카롭고 깊어지셨을 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질문하고 끈질기게 탐구하시길 응원하면서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더 깜짝 놀라게 할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